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영재고 입학이라는 큰 꿈을 갖고 야망도 넘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어려워도 잘 해내던 아이가 이상하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게임이나 SNS, 인터넷 등에 열심인 적이 있나요? 아이들도 머릿속에서는 어렵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영재고 입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막상 현실은 미루기에 빠져서 오늘도 안 했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 계획한 거 모두 한다 하고 결심해도 또 다시 게으름과 친해져 목표한 것을 전혀 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재고 안 가기로 했냐고 물어보면 정말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영재고 입학하고 싶은데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KMO 준비며 올림피아드 등 영재고 준비하는 내용이 얼마나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부담감에 공부를 시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영재고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니까 공부하라고 다그칠 수만도 없고 도와주고 싶어도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죠. 아이들도 속으로는 왜 이러지 하는 죄책감, 그리고 그래 원래 공부는 어렵고 다른 애들은 나보다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는 체념,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새학기가 시작되면 똑같은 목표, 비슷한 다짐만 주고받으면서 잠깐 불타오르는 의욕이 식고 나면 다시 원점에서 난 역시 머리가 나쁜 인간이야 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요, 현재 국내에서 20만 뷰 이상 나온 자녀교육 방법 중에서도 경험 많은 분들의 실전 노하우입니다. 해당 내용은 드림맘 채널과 그래비티 채널의 콘텐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미루기 습관은 여간에서는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SNS를 지워라, 잡생각을 끊어라, 이런 피상적인 팁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건드리는데 그칠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우리 내면의 숨은 더 깊은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 때문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일명 관성의 법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 하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물리 공식에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 패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처음에 시작하는 힘, 다른 말로 초기 추진력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 그 힘이 부담스러우면 우리는 몰라 내일 하자 하면서 오락, SNS 등 다른 유혹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이 미루는 이유는 바로 이 관성을 깨기 위한 첫걸음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처음의 힘을 어떻게 작게 만들고 부담을 줄여서 출발할 수 있게 할까요? 지금부터 정답 두 가지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담을 최소화하라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작이잖아요. 하루에 심화 문제 3장씩 매일매일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너무 커서 손도 못 대죠. 반면에 기본 문제만 풀어볼까? 라고 낮춰서 시작해보면 그제서야 이 정도면 할만한데 싶어집니다. 즉 작은 단계부터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예로 이번 방학에 다음 학기 예습을 전 과목 모두 다 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짜증이 폭발하지만 한 과목 정해서 한 단원만 해보자 라고 결정하면 뜻밖의 기세가 붙어서 조금만 더 해볼까 하다가 문제집 한 권을 다 풀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담을 확 줄이면 관성의 벽을 쉽게 부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자기계발 서적에서 강조하는 2분 규칙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2분만 딱 하자, 그리고 그만하자 라고 정해놓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상 2분이 지났을 때 생각보다 할만한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동작하는 관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멈추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원리죠. 그래서 최초의 시동이 중요합니다. 즉
2분이든 한 문제든 최대한 문턱을 낮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방법은 사실 어떤 분야든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운동의 경우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해야지 그러면 못 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렇지만 일단 스트레칭 2분만 한번 해볼까? 그러면 되고요. 오늘 한 과목 공부 끝낸다 라는 것보다 교과서 한쪽만 읽고 그만하자 라고 편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영재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는 난이도가 높아서 시작하는데 큰 저항감이 생기지만 학교 내신 공부는 비교적 쉬우니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신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 시동에 걸리게 되고 2분만 하고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건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을 깨부수고 작은 움직임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하는 건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학교 내신에서는 무조건 과목별로 A를 받아놔야 하고 전 과목 A를 받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평소에 공부를 해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 하나로 마틴 루터킹의 명언이 있습니다. 계단 전체가 다 보이지 않아도 우선 첫 계단부터 올라가라. 지금 당장 전부할 필요도 혹은 전부해낼 자신감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꽤 높이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영재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공부 미루기 습관을 깨는데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재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갈 테니 잊지 말고 들러주세요. 처음에 관성을 깨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순식간이고요. 오늘도 작은 한 걸음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며 영재고 입학을 위한 밑거름 중학교 과학 내신에서 올 A를 받기 위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고를 준비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 즉 학원에서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를 준비해서 합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하나의 길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나와도 스카이 대학을 못 가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재고를 떨어져도 일반고에서 잘 준비해서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재고를 준비하면서 다른 부분은 준비하지 못한 기회비용으로 영재고를 가지 못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재고 입시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요즘은 K모를 꼭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대체로 수원을 한 다음에 대수, 기하, 정수, 조합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수학과 기하는 중등 과정에서도 고등 부분에서도 좀 연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수와 조합이에요. 여기 있는 건 대학에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고 실제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난 범위까지 공부하게 되면서 나중에 만약에 영재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지나친 범위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느라 들였던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학의 경우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이런 것까지 손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 물리와 일반 화학은 대학 과정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영재고를 합격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떨어진 아이들이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를 가기 위해서 탄탄하게 국영수를 준비한 그 친구들과 함께 내신과 수능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친구들이 중학교 때 탄탄하게 공부한 시간까지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때와는 다르게 요즘 고등학교는 내신 준비하랴, 수행하랴, 동아리 활동하랴 할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국영수에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영수에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국영수 성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들이 영재고를 가지 못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가거나 자사고, 특목고로 가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수학과 과학은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고 준비를 위해서 워낙 방대한 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학과 과학이 내신과 수능에서 벗어난 너무 많은 범위를 했고, 일단 영재고를 준비하기로 한 이상 그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하니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국영수의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등학교에 가서 영재고를 준비했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고2나 고3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어와 영어 부분에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최상위권을 찍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영재고 준비반 학원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너무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입 전형에 잘 맞춰서 준비한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영재고라는 스펙조차도 대입 전형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 영재고를 준비하는 시간 대비 여러분들은 전략을 잘 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영재고가 아니라 스카이 대학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려는 그 대학의 특성을 먼저 아시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수준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무작정 영재고와 경시를 준비하다가 정작 이 친구가 수능과 수시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놓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학원에서는 합자, 수와 진도에만 급급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자녀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재고를 준비할 때 어느 영재고를 선택해야 될지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재고를 합격하게 되면 무엇보다 좋은 것이죠. 현대 고교 과정과 많이 벗어난 난이도 있는 과목을 하려면 정말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시간 대비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두들겨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길게 보고 더욱 효율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낮은 내신 공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영재고 공부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부가 너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최종 목적인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대학에 맞는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꾸준히 한다면 영재고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영재고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